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번 시간 우리 2022 수능 대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자, 이제 그 경제 총평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시험 어떤 특징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좀 중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 어떤 점을 확인해보고 해설 강의를 좀 집중적으로 수강할지도 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항상 이제 그 총평 시간에 처음은 이겁니다. 출제 경향. 근데 선생님이 출제 경향을 좀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떤 그 난이도라는 것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 이번 시험은 좀 쉬웠다, 또는 이번 시험은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뭐 학생들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간단히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시험이 오늘 봤기 때문에 출제 경향 선생님 풀어보니까 작년 6월 평가원과 유사했다.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쉬웠다. 실제로 작년이 평가원 시험이 6월, 9월 약간 비슷하거나 9월이 조금 높았고요. 수능에서는 예년 수준이 나왔었다고. 그래서 실제로 올해 6월도 아무래도 좀 평가원의 입장, 뭐 전 과목은 그렇지 않을지라 하더라도 평가원에서는 어떤 그 현실에서 아까 교육 현장에서 좀 어떤 결손이 일어난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평가원 시험이 취지는 특히 6월 평가원 시험의 취지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고 그런 걸 확인하는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는 경우는 없었고 이번 시험도 예년과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뭐였냐면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는 난이도 낮은 문제가 너무 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서 아마 여러분이 기본적인 공부가 정확히 된 친구들은 뭐 경제를 다시 도전하는 N수생 학생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 경제 공부가 된 학생들도 이번 시험은 좀 고득점이 가능했을 겁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번 6월 평가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 평가원, 특히 이제 우리는 수능을 직접 출제하는 기관이 전국 단위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통해서 느낀 바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개념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번 문제부터가 그냥 개념이잖아. 사례 주고 이 개념은. 정보 비대칭성. 그리고 최고가격제 그래프, 해석, 빈칸 채우기. 결국 개념의 중요성. 그리고 실제 연계 교재의 연계. 그래서 이번 6월 평가원은 수능 특강을 갖고 연계가 됐지만 9월 평가원과 수능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통해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계율이 약간 떨어졌다 하더라도 연계의 중요성과 파괴력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 특강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좀 추천하고 싶은 강좌가 뭐냐면 자, 수능 특강 초압축 특강, 그러니까 초압축 수능 특강이라는 10강짜리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는 수능 특강의 문항을 그냥 단순하게 똑같이 또 푸는 것이 아니라 연계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시 해체해서 OX 빈칸 채우기로 문제를 구성해서 선생님이 실제로 학생들의 그 어떤 응답을 보니까 수강한 학생들 보니까 공부하기가 좀 힘들었다. 여러분 힘들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수능 특강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정답 찾아가는 과정이죠. 지우고 뭐 기억 니은 해서 뭐 지우고 해서 정답 찾기가 쉬웠는데 빈칸을 채고 선택지별로 빈칸을 채고 OX를 했더니 힘들게 공부했는데 정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 그래서 연계를 잡고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능 특강을 초압축 수능 특강도 단기적으로 연계 교재 잡기 좋다라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 이번 시험은 또 나온 건 기출의 중요성이죠. 기출 유형들 반복해서 출제하고 있고 기출을 변형한 문제도 출제되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세 가지가 계속 이렇게 연동돼서 돌아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느낀 건 뭐예요, 여러분?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잖아. 특별한 어떤 이론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들. 기본적인 이론은 필요하죠. 그러면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런 또 새로운 유형을 많이 접해봐야 응용력이 길러진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개념 끝나고 기출 끝나고 파이널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개념, 연계교재, 기출의 중요성이 이번 평가원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고 부각됐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평을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이
원래 선생님이 항상 그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제는 한 6가지에서 7가지를 제시했지만 이번 시험은 좀 평이한 문제가 많아서 특히 1번, 선생님 여러분 1번 보세요. 1번 한번 풀어본 친구들 이거 왜 반드시 확인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정보 비대칭성의 개념이 아주 새롭게 부각되는 중요한 주제인데 이번 6월 평가원은 너무 쉽게 나왔어. 근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러다 9월에서 갑자기 확 어렵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1번 정보 비대칭성 관련 주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16번, 19번, 20번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총평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겨울방학부터 공부 시작하고 만약에 열심히 했는데 전국 단위 첫 시험인 6월 평가원을 통해서 만약에 결과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다 하더라도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걸 확인하는 시험이었고 내가 그러면 공부한 양이 많았는데도 왜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의 과목별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인 건 지금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성적이 잘 나왔다고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그렇죠?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 거고 만약에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던 친구들은 비단 경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자신의 문제점을 지금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단지 시험을 못 봤다고 그냥 좌절하고 끝나면 절대 안 돼.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본격적인 해설 강의 준비하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힘내세요. 항상 응원.